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태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국제부 안소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번 폭스바겐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세계 1위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배출량 조작 후폭풍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마틴 빈터콘 폭스바겐 회장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미국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그 골프 제타, 또 비틀, 아우디 A3 등 주요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전면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그 차량 승인 검사 시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작동하고 또 실제 도로 주행 때는 이 장치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그 도로 주행 시 기준치보다 40배나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됐습니다. 미국에서만 최대 약 21조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또 전 세계 소비자들의 소송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이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정밀 조사 방침을 밝혀 벌금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그 폭스바겐의 고급 브랜드인 아우디 차량 210만 대에도 배출가스 저감 조작 장치가 확인됐습니다. 그 폭스바겐 리콜이 충격적인 것은 그 통상적인 차량 결함이 아니라 환경 기준을 조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네. YTN은 이번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태를 신속하고 정확히 심층 보도에 돋보였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안소영 기자, 이번 사태가 시작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 폭스바겐 사태가 불거진 것은 지난달 19일 미국 환경보호청의 발표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독일 폭스바겐 디젤 승용차가 배출가스 검사 회피 장치를 달고 미국에서 팔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량을 검사할 때만 산화 질소를 줄여서 내보내는 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넘기지 않지만 실제로 도로를 달릴 때는 훨씬 많은 양의 가스가 배출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산화질소 배출량이 검사 때보다 최대 40배까지 많아졌다는 게 미 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국과 소비자를 속이면서 차를 팔고요, 환경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 엔진 승용차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폭스바겐 측이 사실상 미 당국 발표를 시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2009년부터 미국은 2015년까지 폭스바겐 제타와 비트, 골프, 그리고 이 아우디의 A3와 파사트 등 48만여 대의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폭스바겐 측은 즉각 사과 성명을 내놓으면서 수습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폭스바겐 주가는 하루 만에 20%까지 떨어졌고요. 시가총액이 19조 원이나 날아갔습니다. 독일 정부가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사태는 전 세계에 걸쳐 일파만파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설치한 폭스바겐 차량이 처음 미국에서 밝힌 48만여 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폭스바겐 스스로 확인한 차량 대수만 1,10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면서 폭스바겐은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창사 이후 최대 위기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조사가 끝나면요, 미국에서만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조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도 잇따라 리콜 사태가 빚어지면서 배상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고요. 폭스바겐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불가피하다는 예상까지 겹치면서 주가는 더욱 곤두박질쳐 이틀 만에 33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지난 23일에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말고 다른 브랜드 차량도 조작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스코다와 세아트 250만 대 이상에서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확인됐고, 유럽 시장에 판매된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과 상용차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속인 이후로 연간 100만 톤에 이르는 오염 물질이 대기에 배출됐을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폭스바겐 그룹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결국 폭스바겐의 최고 경영자 마르틴 빈터코르는 사태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24일 사임했습니다. CEO의 사임으로 주가가 반짝 상승하면서 폭스바겐 측은 반전을 기대했지만 상황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배출가스 조작을 범죄 혐의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이 본격화됐습니다. 폭스바겐은 신임 윌러 사장의 취임과 함께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리콜해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반전을 꾀하고 나섰습니다. 만일 폭스바겐이 세계 각국에 판매된 1,100만 대 전부를 수리할 경우에 단일 기업의 리콜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차량의 연비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수리 비용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 당국에 물게 될 벌금 21조 원 정도와 또 세계 곳곳에서 제기될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생각할 때 우리 돈으로 최대 86조 원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과연 폭스바겐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일각에선 부도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독일은 물론 각국의 수사가 이어지면 언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또 어디로 불똥이 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게 이제 문제가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작 사태는 국내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해당 제품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국토부는 일부 의심 차종에 대해 연비도 재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에서 한 해 새로 출시되는 승용차만 국산과 외산을 합쳐 50종이 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금은 성능 인증이 업체에서 자체 측정한 수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만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최근 독일 디젤 엔진 차량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고 문제가 된 폭스바겐의 골프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국내에 많이 판매된 모델이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지난달 30일 폭스바겐 코리아가 한국 시장에서 시판 중인 모든 차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또 한국 고객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중에 운행 중인 해당 차량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관계 당국의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자, 안소영 기자, 우리도 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국내에 들어온 배출가스 조작 의심 차량은 14만 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와 업계의 추산인데요.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15만 7천여 대 대부분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우선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4개 차종에 대해 정밀 검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증 시험을 받았을 때 배출가스 수치와 실제 도로를 달릴 때 이 배출가스 수치를 비교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폭스바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인증 취소와 리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고의성이 확인되면 10억 원 미만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 대상 차종이 많고 또 점검할 부분도 적지 않아서 검사 결과 발표는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도 폭스바겐 승용차에 대한 연비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배출가스는 연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부에 이 배출가스 검증 결과 등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폭스바겐의 부정 의혹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데 국제적으로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유럽연합이 맺은 자유무역협정, 이 FTA의 규정에 의해서 판매 정지, 결함 시정 명령, 또 인증 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고의로 조작한 사실은 미국에서도 환경보호청이 직접 밝혀낸 것이 아니라 폭스바겐이 시인하면서 확인된 만큼 우리나라도 폭스바겐 측이 시인할 수밖에 없는 높은 배출량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지난달 30일
국내 소비자 2명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폭스바겐 그룹과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또 국내 딜러사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속이지 않았다면 비싼 가격으로 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도 못 지키는 자동차를 살 이유가 없었다면서 차를 다시 줄 테니까 차 값을 돌려달라는 게 바로 소송 내용입니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폭스바겐 관련 소송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요. 또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소송이 될 것 같다는 보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시청자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국방부와 함께하는 2015 청소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대학부 우수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쟁은 교과서에만 나오는 머나먼 이야기처럼 흘렸어. 하지만 여전히 전쟁의 상처를 안고 우리와 하나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1년에 단 며칠 그들을 잠시 돌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한다. 누군가는 책가방을 둘러맬 나의 총을 둘러맨다. 누군가는 세상을 달리고 싶은 나의 군화를 고쳐맨다. 그리고 온몸으로 총탄을 막아낸다. 명예로워야 할 그들의 삶, 잊지 말아야 할 그들의 삶. 광복 70주년 그리고 분단 70주년, 잊지 말아야 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9월 24일에 있었던 YTN DMB 9월 시청자위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포인트 생활상식,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재미있는 낱말풀이 등 3종 세트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주 짧고 간단한 그 프로그램들을 아주 재미나게 잘 봤습니다. 첫 느낌은 정말 잘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줘서 고맙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아주 흥미를 덮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낱말풀이에서는 낭이라는 전설의 동물이 있고 패라는 전설의 동물이 있다는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걸 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막무가내 빈추구사다 이런 우리가 많이 사용은 하지만은 그 어원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려줘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행자 두 분도 굉장히 좀 절제가 되고 또 아주 짧은 프로그램이지만은 매번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나오시더라고요. 매번 그 스타일, 패션도 다 다르시고 굉장히 절제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요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은 프로그램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포인트 생활 상식 여기도 이제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배우고 또 그 재밌는 역사 이야기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재밌는 거 이제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고 아주 깔끔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낱말풀이도 그렇고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게 이 세 개 이제 한 3분 정도 되니까 크게 욕심 안 부리고 딱 이제 알맹이만 전달하겠다 이런 절제 상당히 이제 만들면서도 절제돼 있다 이제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그냥 3분인데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또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낱말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뜻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제 콘텐츠 소비를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는 걸 많이 찾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거 전철 한번 이제 갈아타면서 사이에 전철 몇 정거장 가는 사이에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는 좀 이제 방송 외에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라도 좀 보급이 많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복장 편도 좀 잘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또 저는 잘 모르던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도 해가지고 이야기가 좀 어려웠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좀 초점을 분명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불복장이라는 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이제 관습이나 행위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재미있는 역사계의 이야기편은 제가 잘 모르던 사실들에 대해서 알려줘서 굉장히 좋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좀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초점이 좀 불분명한 거 이런 게 조금 더 보완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행자들 소개를 할 때 자막에 그냥 재미있는 낱말풀이 누구 이것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코너를 진행하는지, 이 사람들의 어떤 전문성이든 관련성이든 이런 걸 보여주는 정도의 소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정지한 씨 같은 경우는 관련 박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박사, 정지한 이렇게라도 썼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특히 여자분은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어원을 알고 쓰면은 더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코너였습니다. 원포인트 생활상식은 이 앞에 그 코너와 또 대비돼서 진행자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김생민 씨가 워낙 오랫동안 리포터 생활을 해서도 그렇지만은 진행자로서 아주 자연스러웠고 또 그 긴장감도 적절히 이끌고 가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식맨과 주변 사람들, 상식맨을 포함한 그 출연자들의 연기도 이런 짧은 코너에 나오는 사람들 치고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너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라는 원리까지 설명해 준 게 아주 유익했습니다. 사실은 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법, 학생들은 좀 더 재미있고 좀 이렇게 좀 어떤 참여하는 그런 걸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제작비를 투입해서 애니메이션화 시킨다든지 또는 이렇게 그런 걸 제보를 받는다든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재밌는 역사 이야기 같은데 옛날 같으면 이제 친구 거 이렇게 들어온 거 보다가 요새는 이걸 가끔 들어가서 봐요. 보면서 이런 얘기도 있었네, 저런 얘기도 있었네. 그리고 어딜 때 가면 제가 이런 거 하나 꺼내갖고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런 게 어디 있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YTN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걸 좀 널리 알리는 게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좀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방향, 다시 말하면 좀 더 재미있고 젊은 층들 끌어들이는 방향, 그런 걸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기사 내용이 왜곡될 수 있는 그래픽이나 정보 제공이 부족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이중으로 등록된 호적, 나를 찾아줘라는 기사의 앵커 멘트에서는 이중 호적의 이 인물을 여성이라고 밝혔는데 그래픽에서는 자신의 친아들로 출생신고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래픽 제작 과정에서 성별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별들의 국가대항전, 명예를 걸었다라는 기사를 전하면서 사용한 그래픽에서 배상문 선수 사진 앞에 일본 국기가 잘못 표기됐습니다. 약 4분 뒤 앵커가 그래픽 실수에 대해 사과 멘트를 했지만 이 같은 오류는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폭스바겐 코리아 모든 차종 검사 관련 기사에서는 폭스바겐 사태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가운데 국내 진출 차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문을 화면에 직접 인용하면서 주요 부분을 짙은 색 컬러로 부각시켰는데 좀 더 확실하게 내용이 전달되도록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게 더 친절한 방송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형에 밀리던 중대형 SUV 반격 관련 보도에서는 외래어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스페셜 에디션, 파이니스트 에디션, 오프로드, 드라이빙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이 아닌 만큼 이들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하게 언급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차기 대권주자 기상도 추석 민심 어디로라는 기사를 전하면서 앵커는 잠룡들에게도 명절은 민심을 확인하고 표밭을 다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고, 이어서 나온 이딴 호남 신당 창당, 광주 전남 민심은이라는 기사에서도 앵커는 이어서 야당의 텃밭으로 가보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밭과 텃밭 등의 용어가 뉴스에 등장하는데, 이런 용어는 지역 감정을 조정하고 유권자의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비하하는 듯한 단어이므로 사용을 삼가야 한다는 시청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범죄 보도에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범죄 보도는 언론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뉴스 중 하나입니다. 살인 사건의 경우 잔인한 범행 과정과 결과가 여과 없이 보도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지난 9월 YTN이 단독 보도했던 김일곤 살생부 사건도 전형적인 범죄 보도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은 범행에 관한 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보도하기 위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확정되는 순간 그가 어디서 어떻게 범행을 했는가를 모두 공개합니다. 예컨대 9월 9일 김일곤이 피해자 여성을 위협하고 납치하여 목 졸라 살해했다는 것, 그리고 칼로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한 후 증거 인멸을 위해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는 사건의 모든 전말은 많은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보통 경찰은 정밀한 현장 감식과 CCTV 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범인이 특정될 경우 공개 수사를 결정합니다. 그 결과 9월 17일 경찰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김일곤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방송에서 김일곤을 검거하기 위해 격투했던 경찰관과 시민의 동영상이 앞을 다투며 보도하였고, 시청자들은 이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일곤이 자신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시민들은 더욱 공분했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개인적 분노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던 사이코패스의 범죄 행각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타인과 올바른 소통을 하지 못하고 사회와 단절한 채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개인주의, 성과주의, 물질주의가 만연한 도시에서 증가하는 문제적 징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보도하는 언론의 시선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통 대부분의 언론은 천편일률적으로 경찰과 검찰이라는 공권력의 편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범행 과정과 내용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인 방식으로 보도되며 피해자와 혹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의 사생활과 인권은 쉽게 무시되곤 합니다. 심지어 언론은 국민들이 사회 위험 요소를 제거한 공권력을 지지하도록 유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범죄 보도는 언론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동영상이 중요해졌고, 되도록 자세하게 범죄 행위를 묘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은 언론의 사실 보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윤리적 행동과 책임 보도를 더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싶은 언론 보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